안녕하십니까. 대선 풍향계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정가 사범과 파렴치범 프레임, 그 진실은 결국 탈당을 선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정가 사범과 파렴치범 프레임입니다. 오늘도 검찰한테 출석 받으라는 제가 선물 하나 받고 왔어요. 네. 소환장 하나 받으셨죠? 소환장 2장 받고 왔어요. 네. 조금 전에 왔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네. 저도 오늘 재판 받고 왔거든요. 저도 곧 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따라다니는 비난 중 하나는 이른바 정가 사범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은 파렴치범이라는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후보를 반대하는 측에서 조장하는 이재명 악마화의 주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 파렴치범이라는 공격은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혹시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을까요? 알아봅니다. 우선 검사 사칭 방조. 이 후보는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지난 2003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 변호사는 모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담당 PD와 함께 성남시장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PD가 시장에게 전화를 걸며 검사라고 사칭했고, 이 변호사는 옆에서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사실로 사칭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성남시장의 뇌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PD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실상 이재명 변호사만 벌금 전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 후보 측은 공익 목적의 시민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주목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막은 시의회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유가 이제 공공의료 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6% 미만이거든요. 다 자기 돈은 개인 의료입니다. 미국, 멕시코 뭐 이런 데도 보통 30-40% 비중을 차지해요, 공공의료가. 근데 성남에 시립의료원도 없고 병원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공의료원, 시립의료원 만들기 운동을 했는데 당연히 새누리당 반대했겠죠. 저희가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주민발의조례 만들어서 의회에 냈는데 1년 동안 준비한 걸 딱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해버리더라고요. 당시 이 변호사는 시민들과 함께 항의하던 중 물리적 충돌로 기소됐습니다. 성남 시민 2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저지로 조례안이 폐기되자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훗날 성남시장 재임 중 결국 시립의료원을 설립, 자신의 공약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0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시장 선거 유세 중 지하철 연결 통로에 명함을 배포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상대 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돌렸는데 이 후보만 기소가 된 것입니다. 현재 해당 장소는 허용구역이며 법 개정 이후 같거나 유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지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건입니다. 이 후보가 자신의 과오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 후보는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는데 어쨌든 명백히 자신의 잘못이라며 인생의 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즉, 이 후보의 전과 4건 중 3건은 시민운동이나 정치활동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음주운전 1건은 분명한 잘못이나 이를 제외하면 파렴치와는 거리가 먼 공익적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입니다. 형량도 모두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를 향한 정가사범이라는 프레임은 사실과 맥락을 따지지 않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면 대부분 시민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과 폭력, 사기, 강도 등 소위 파렴치 범죄는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비판일 것입니다. 저 끝까지 버틸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TV 토론을 바로 앞두고 또 날짜를 딱 점지해서 탈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은 아웃되고 한동훈은 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같은 타치인가요? 같은 타치인데 둘이 안 친한데. 공정하게 보면 국민들은 윤석열의 탈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윤석열의 그 국민의힘의 제명을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다음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비록 당은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탈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선거 전 초반 귀중한 일주일을 협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왜 이 문제에 그렇게 소극적이었을까요?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 중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윤석열 지지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친윤계는 물론이고 김 후보 측도 대선 뒤 당권을 잡기 위해선 적극적 당내 투표층이 필요합니다. 대선 전체판을 생각하면 이들을 붙잡아 없는 표보다 윤석열 탈당으로 중도층에 어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라는 당내 투표에는 막연한 중도층보다 적극적으로 투표해줄 강선 당원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 대선 이유를 생각해서 최소한 나 김문수는 윤석열 탈당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남겨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에 변해서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 거듭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개헌과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 메시지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대선 승리를 위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층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